한국어 5년 안에 사라질 일시적 유행일 뿐입니다. 옥스퍼드 박사 출신 교육 전문가가 세계적인 한국어 유행 현상을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1070만 명으로 중국어를 압도적으로 추월했고 매년 200% 폭증 중입니다. 2030년엔 영어마저 추월할 전망입니다. 대만에서 한국어의 부상을 직접 목격한 교육 전문가의 충격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이언 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제 명함에는 화려한 타이틀이 가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육학 박사, 아시아 태평양 교육혁신상 세회 수상, 싱가포르 정부 교육자문위원.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제가 설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21세기 아시아의 성공 열쇠는 영어와 중국어다. 이 두 언어만 마스터하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실제로 이런 주제로 테드 강연도 여러 번 했고 조회수도 3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 제게 몇 달 전 한 한국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교육기업 에듀원의 동남아 지사장이었죠. 라이언 대표님, 저희와 함께 한국어 교육 사업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어요? K-팝 팬들이나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5년 안에 사라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됐습니다. 저는 진짜 미래를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고 싶네요. 한류? 그건 엔터테인먼트지 교육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직원들과 이 얘기를 하며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니 꿈도 크시네 라면서요.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대만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 최대 교육 기업 밍더 그룹과 영어 교육 독점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죠. 이미 사전 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였고 마지막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대만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영어가 답이다 라는 제목의 완벽한 발표 자료였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자막도 없이 보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시간 낭비를 왜 하는 거지?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그녀 뒤쪽에 앉은 중년 남성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로 한국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되어 보였죠. 대만도 이제 한류에 빠졌구나. 하지만 그게 뭐 대수랴. 문화 소비와 언어 교육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면 대만 영어 교육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타오이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들은 안내 방송이 좀 이상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 다음으로 한국어 안내가 나오더군요. 관광객이 많은가 보네. 짐을 찾고 나오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라이언 탄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밍더 그룹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첸 회장님께서 내일 미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명찰을 보니 한글로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회의 옆에 장이라고요. 한국어도 하시나 봐요. 네. 요즘은 필수죠.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매너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타이베이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한 도시였는데 유독 한글 간판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가게, 심지어 한국 슈퍼마켓까지.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나 봅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관광객이요? 아니요. 다 현지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즘 대만 사람들 한국 거라면 다 좋아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만들어낸 거품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갑자기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투숙객 절반이 한국 분들이라서요. 그리고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우대 채용하다 보니 저도 배우게 되었네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이베이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곧 정복할 영어 교육 시장만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대만 영어 교육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달콤한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과 굴욕이었죠. 제 인생 최악의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밍더 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100일 빌딩이 보이는 신이 지구의 초고층 빌딩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기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미팅을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 기업분들이신가요? 제가 영어로 물으니 한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YBM 교육에서 왔습니다. 저쪽은 EBS 랭귀지, 그쪽은 종로학원 해외사업부고요. 오늘만 한국 교육 기업 10곳이 미팅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죠. 아, 그래도 영어 교육은 저희가... 영어요? 그거 이제 한물 같잖아요. 대만 영어 학원 상당수가 문 닫았다는데 모르셨나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첸 회장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제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언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딸 메이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저희 그룹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이죠. 메이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라이언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예의상이었습니다. 이미 3개월 전 계약 초안을 작성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첸 회장이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죠. 이게 최근 3년간 대만 어학교육 시장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어 교육 시장은 매년 3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어 교육은 매년 200% 이상 성장하고 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K-팝 열풍이 식으면 메이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K-팝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지금 대만 대기업 임원의 40%가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삼성, LG, SK하이닉스와의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파트너들이죠. 영어로 소통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직접 소통할 때 계약 성사율이 3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첸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TSMC가 한국어 구사 엔지니어에게 35% 연봉 프리미엄을 준다는 겁니다. 영어는 겨우 15%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대만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영어가 답이다? 라는 제목이 갑자기 한심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영어는 여전히 국제 공용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메이첸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장기적이요? 대표님, 작년에 대만 대학 신입생 중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45%입니다. 영어는 이미 제1외 국어가 아니라 기본 교양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오늘 미팅 일정표예요. 오전에만 한국 교육 기업 6곳, 오후에 4곳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큘럼은 옥스퍼드에서 인증받았고 동남아 7개국에서 동남아요? 첸 회장이 웃었습니다. 태국도 이미 한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다던데요?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고 대표님이 자랑하시는 그 7개국, 2년 안에 다 한국어 교육으로 바뀔 겁니다. 메이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죠. 대표님의 제안은 최소한 5년은 늦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의실을 나오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한국어 대화가 들렸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가끔 영어 단어가 섞여 있었죠. 마켓쉐어, 파트너십, 독점 계약. 1층 로비로 내려오니 더 많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한국어 교재 샘플을 정리하고 있었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어느 호텔이요?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아, 영어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해요. 제 딸도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덕분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무슨 회사인데요? 폭스콘이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 아시죠? 거기도 이제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우대한대요. 한국 부품 회사들이랑 일이 많아서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거리의 젊은이들이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영어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죠. 평생 쌓아온 신념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진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1시간쯤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선택일 뿐이야. 대만 전체가 이럴 리 없어.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시내 중심가로 향했죠. 시먼딩,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어학 코너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충격이 시작됐죠. 벽면, 광고판에 커다란 한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4층 어학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어 교재 코너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가장 넓고 좋은 자리는 모두 한국어 교재가 차지하고 있었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영어 교재는 왜 이렇게 구석에 있나요? 아, 작년부터 재배치했어요. 한국어 교재 매출이 영어를 추월했거든요. 지금은 3배 차이 나요. 3배요? 네. 특히 토픽 교재는 입고되자마자 품절이에요. 오늘도 대기 고객이 50명이나 돼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말하는 거였죠. 영어의 토플이나 IELTS 같은 시험인데 이게 대만에서 이렇게 인기라니? 서점을 나와 걷다가 낯익은 간판을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제가 한때 자문했던 글로벌 영어 학원 체인이었죠.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문에는 충격적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기 휴업 안내. 리모델링 후 종로 한국어 학원으로 재오픈 예정? 옆 건물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브리티시 카운슬 영국문화원 간판이 내려져 있었고 그 자리에 새 간판을 다는 중이었죠. 세종학당이라는 한글 간판을. 실례합니다. 여기 영국문화원 아니었나요? 간판 작업을 하던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수강생이 없어서 철수했어요. 작년 말에요. 이제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원이 들어온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옆 스타벅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며 정신을 차려야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운터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린샤오위 린소유라고 중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한국어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메뉴판도 한국어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아, 죄송해요. 요즘 한국 손님이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대만 손님들도 한국어 연습하려고 일부러 한국어로 주문하시거든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이들 대부분이 테이블에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죠. 어떤 그룹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영어 단어가 섞여 있어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나 다음 달에 토픽 시험 봐. 6급 따면 회사에서 보너스 준대. 부럽다. 우리 회사도 한국어 수당 생겼어. 월급의 20%나 더 준다니까? 영어는? 영어? 그건 이제 기본이잖아. 차별화가 안 돼.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죠.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국립대만대학교 앞 학원가였죠. 한 블록을 걷는 동안 영어 학원은 단 2곳만 봤습니다. 그마저도 한산했죠. 반면 한국어 학원은 12곳이나 있었고 모두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학원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줄이에요? 신규 등록이요. 이 학원이 한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많아서 인기예요. 아침 6시부터 줄 서야 등록할 수 있어요. 영어 학원은 이런 줄이 없나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웃었습니다. 영어 학원요? 거기는 학생 모집한다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줘도 아무도 안 받아요. 작년에 우리 학교 앞 영어 학원 5개 중 4개가 문 닫았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잉글리시 퍼스트라는 대형 영어 학원이 간판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이 상자를 나르고 있었는데 모두 울상이었죠. 한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폐업하시는 건가요? 네. 15년 됐는데 작년부터 학생이 80%나 줄었어요. 다들 한국어 배우러 가버려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영어 강사였는데 이제 실업자예요. 56살에 새로 뭘 시작해야 할지. 순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속 걷다가 또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한 건물 전체가 한국어 교육센터로 바뀌어 있었는데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전 영어 강사 출신 한국어 강사진.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진짜 한국어. 들어가 봤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원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저희 강사 30명 중 20명이 전직 영어 강사 출신이에요. 다들 1년 안에 한국어 자격증 따서 전직했죠. 수입은 오히려 늘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영어 강사 시절엔 학생 모집이 힘들었는데 한국어는 광고 안 해도 학생들이 몰려요. 수업료도 영어보다 1.5배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서울치킨, 강남스타일 노래방, 제주 카페, 부산 갈비. 마치 한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사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더군요. 한국 노래 좋아하세요? 네. 요즘 다들 좋아해요. 라디오도 한국 노래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영어 팝송보다 더 많이 틀어줘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TSMC, 대만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죠. 사실 TSMC와는 예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거든요. 그때는 이미 자체 영어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어제 첸 회장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TSMC가 한국어 구사 엔지니어에게 35% 연봉 프리미엄을 준다는 그 말이요. 신주 사이언스 파크에 있는 TSMC 본사는 거대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로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 안내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필수 교육 과정 1. 한국어 비즈니스 회화 2.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2의 3. 한국 반도체 기술 용어. 영어는 선택 과정으로 밀려나 있었죠.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양복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주요 고객과 파트너가 다 한국 기업이에요. 삼성, SK하이닉스, LG. 영어로 소통하면 기술 용어 번역하다가 시간만 낭비해요.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면 일 처리가 3배는 빨라요. 옆에 있던 여성 매니저가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신뢰 관계예요. 한국 파트너들이 우리가 한국어 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을 열고 진짜 기술 노하우를 공유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35%나 더 받나요? 그것도 최소예요. 한국어 유창하면 한국 프로젝트 팀장 될 수 있는데 그럼 50% 이상 더 받아요. 제 상사는 작년에 한국어 덕분에 부사장 됐어요. TSMC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사람을 만났죠. 하버드 MBA 출신의 천재 은행가 데이비드 우였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 타이베이 지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대만계 사모펀드로 이직했다고 했죠. 영어 완벽하신데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제 질문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차별화가 안 돼요.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진짜 큰 딜은 한국 자본이 움직여요. 작년에 저희 펀드가 놓친 100억 달러 딜 아세요? 한국어 못해서 놓친 거예요. 100억 달러를? 네. 한국국민연금이랑 미팅했는데 통역 쓰니까 신뢰를 못 얻더라고요. 결국 한국어 유창한 싱가포르 팀한테 뺏겼죠. 그날 이후로 저희 회사 임원 전원이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이었는데 학습 시간이 500시간이 넘었더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공부해요. 주말엔 하루 8시간씩. 미친 짓 같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어 못하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도태돼요.
오후에는 대만 국방부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군용 버스에서 내린 젊은 장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군인분들이 한국어를 하시네요. 해군 중위 계급장을 단 청년이 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 방산 기술 도입 담당이에요. K9 잠수함, K2 전차, T-50 미사일. 다 한국 기술이죠. 한국어 못하면 기술 이전받을 때 손해봐요. 육군 대위가 덧붙였습니다. 작년부터 사관학교 생도들도 한국어 필수예요. 미국 유학 가는 것보다 한국 국방대 가는 게 더 엘리트 코스가 됐죠. 저녁에는 대만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레지던트 의사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한국 의료 드라마요? 그거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진짜 의학 공부예요. 무슨 뜻이죠? 한국이 로봇 수술, 줄기세포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세계 최고예요. 한국 의료진 논문을 원문으로 읽으려면 한국어는 필수죠. 영어 번역 기다리면 6개월은 늦어요. 다른 레지던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수받고 오셨는데 한국어로 수술 브리핑하세요. 한국어 못하는 레지던트는 수술 참관도 못해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를 배우는군요. 배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동기 40명 중 30명이 토픽 5급 이상이에요. 한국 의대 교환학생 경쟁률이 50대 1이고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유행이 아니었어요. 대만의 엘리트들이, 그것도 각 분야 최고의 엘리트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어를 선택한 거였죠.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였고 성공의 필수 조건이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권력 언어였죠. 반면 영어는 이미 기본 스펙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호텔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시대에 뒤떨어진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평생 영어 교육을 외치며 살아온,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사람이.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어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직접 한국어를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텔 도식을 먹고 있는데 첸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라이언 대표님, 회장님께서 특별히 만나보셨으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타이베이 시립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단발머리에 앳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두꺼운 책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이에요. 15살이고요. IQ는 165예요.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펼쳐놓은 책들이었죠.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교재들이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7개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랑 러시아어는 공부 중이고요. 15살에 7개 국어를? 메이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묘한 서글픔이 있었죠. 언어는 쉬워요. 패턴이 있거든요. 문법 구조 파악하고, 어휘 암기하고, 발음 규칙 익히면 돼요. 3개월이면 일상 회화, 6개월이면 신문 읽기 가능해요. 그럼 가장 어려운 언어는 뭐였나요? 메이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어요. 한국어가 문법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한국어 자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고요. 어려운 건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녀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히 메모가 되어 있었는데 문법이나 단어가 아닌 다른 내용들이었죠. 보세요. 괜찮아요는 상황에 따라 20가지 의미를 가져요. 정말 괜찮다는 뜻일 수도, 화났다는 뜻일 수도, 포기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이건 언어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배우죠? 한국 드라마 1000편 봤어요. 영화 500편, 예능 300편, 다큐 200편. 그래도 아직 60% 정도만 이해해요.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 그게 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메이링은 태블릿을 꺼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영상들은 모두 다국어 학습 관련이었죠. 3개월 전에 토픽 시험 봤어요. 6급 만점 받았죠. 대만 최연소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요?
제 꿈은 BTS처럼 되는 거예요. 음악으로 세계를 바꾸는 아티스트요. 근데 그러려면 한국어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해요. 한국어가 이제 세계 음악의 중심이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언 대표님, 실례지만 대표님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계세요. 네. 영어 교육 전문가시라고 들었어요. 옥스퍼드 박사시고요. 하지만 그게 대표님을 오가매고 있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죠. 15살 소녀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언어 교체가 아니에요.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500년간 서구가 주도한 시대가 끝나고 아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덩치만 클 뿐이에요. 진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갖고 있죠. BTS 보세요.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세계가 한국어를 들었어요. 영어 통역이 아니라 한국어 원문을요. 메이링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분석이 담겨 있었죠. 제가 조사해봤어요. 지난 3년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이 400%예요. 특히 10대에서 20대는 600%. 이 속도면 2030년엔 한국어가 세계 3대 언어가 돼요. 그건 너무 과장된 넷플릭스 데이터 아세요? 비영어권 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65%예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사람이 더빙보다 많아졌고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 언어는 권력이에요. 로마가 지배할 땐 라틴어, 대영 제국 시대엔 영어가 권력이었죠. 이제 그 바통이 한국어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남아있겠죠. 하지만 라틴어처럼 될 거예요. 학술용, 고전용 언어로요. 진짜 비즈니스, 진짜 문화, 진짜 혁신은 한국어로 이뤄질 거예요. 메이링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저 한국어 스피치 대회 연습 가야 해요. 다음 달에 전국 대회거든요. 1등하면 서울대 입학 보장이에요. 서울대요? 네. 이제 대만 학생들 드림스쿨은 하버드나 옥스퍼드가 아니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예요. 거기서 진짜 미래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소녀가 저보다 세상을 더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메이링이 남기고 간 메모 하나가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 그 아래 그녀의 손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어로 쓰여지고 있다. 저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아니,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기로 말입니다. 메이링을 만난 다음 날, 저는 첸 회장이 소개해준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립대만대학교 역사학과 왕리춘 명예교수였죠. 78세의 노학자로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중국 고대사를 연구한 대만 학계의 거장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의 자택이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벽면 가득 걸린 족자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왕 교수가 내온 차는 한국 전통차였습니다. 대추차였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왕 교수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죠. 73세에 한국어를 시작해서 5년째 공부 중입니다. 매일 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요. 왜 그 나이에 한국어를?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부끄러운 고백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평생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믿고 살았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아시아 문명의 종주국. 한국은 그저 우리 문화를 받아들인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손녀가 보던 한국 사극을 우연히 봤습니다. 육룡이 나르샤였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이 거기 있었어요. 잃어버린 정신이요? 대의, 명분, 충절,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다 파괴했고 대만은 경제 발전만 추구하다 잊어버린 가치들이죠. 그런데 한국 사극에선 그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왕 교수는 서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쪽 벽면이 전부 한국 역사책으로 가득했죠.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원서로 한국 역사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충격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왜곡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요. 한글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처음엔 그저 표문자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공부해보니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철학이 담긴 우주론이었죠. 천지인 사상, 음양오행, 그 모든 게 28개 글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빼곡한 메모와 도표들이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어의 존대법이에요. 7단계로 세분화된 존대 체계. 이건 단순한 문법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철학이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에 녹아있는 거예요. 중국어나 일본어에도 존대법이 있지 않나요? 형식만 남았죠. 한국어처럼 살아있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아직도 어른에게 존댓말 쓰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현대 사회에서 전통 예법이 살아있는 유일한 언어예요. 왕 교수는 거실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매일 저녁 한국 뉴스를 봅니다. 처음엔 자막 없이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80%는 이해해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왕 교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손자들 때문이에요. 제 손자 넷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K-팝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대학 진학이 목표예요. 중국 역사 전공자이신데 손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한국이 지금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니까요. 제가 평생 연구한 동아시아 전통 문화가 가장 현대적으로 꽃 피운 곳이 한국이에요. 그는 손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죠. 작년 추석에 손자들이 한국식으로 차례 지내자고 했어요. 유튜브로 배웠다면서요. 처음엔 황당했는데 막상 해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한국어를 배우는 건가요? 매주 토요일은 한국어 가족 모임이에요. 저와 아내, 아들 부부, 손자 넷, 이렇게 8명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식 만들고 한국 노래 부르죠. 74세 안에도 이제 한글은 다 읽어요. 왕 교수는 서재에서 두꺼운 원고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이에요. 한국에서 찾은 잃어버린 중화 문명이라는 제목이죠. 내년에 출간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에 성공했는지, 어떻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연구예요. 중국과 대만이 배워야 할 교훈이 담겨 있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언 대표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문명의 그릇이죠. 영어가 담는 건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예요. 중국어가 담는 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고요. 한국어는요? 한국어가 담는 건 정의예요. 인간적인 따뜻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정이죠. 21세기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예요. 왕 교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손자들과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같이 참여하시겠어요? 대만 최고 명문가 자제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30명 정도 되는데 모두 한국 유학 준비생들이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갈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왕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어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마음의 언어, 정의 언어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게 바로 한국어입니다. 78세 노학자의 고백은 15세 천재 소녀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이들의 선택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왕 교수를 만난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 마크 첸으로부터였죠. 그는 저와 옥스퍼드 동문이었고 가끔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습니다. 라이언, 타이베이에 있다고 들었어. 오늘 저녁 시간 있나? 보여줄 게 있어. 그를 만난 곳은 타이베이 101 빌딩 85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타이베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거 봐. 마크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극비 도장이 찍힌 보고서였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아시아 언어 경제가치 평가 한국어의 부상과 영어의 몰락? 이게 뭐야? 우리가 3개월간 조사한 자료야. 아시아 10개국, 10,000개 기업 대상으로 언어별 경제 가치를 측정했지. 보고서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믿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현재 기준, 아시아에서 한국어 구사자의 평균 연봉 프리미엄은 38%, 영어는 12%로 떨어졌어. 38%? 그것도 평균이야.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의료, 뷰티 산업에선 50%가 넘어. 특히 메타버스와 AI 분야는 70%까지 올라가.
마크는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포춘 500 아시아 기업 중 312개가 한국어 구사 임원을 우대 채용하고 있어. 5년 전엔 18개였는데 왜 이런 일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리더가 됐거든. 반도체는 물론이고 바이오, 배터리, 로봇, 인공지능 모든 핵심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 영어로 번역된 자료만 보면 이미 6개월은 뒤처지는 거야. 마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작년부터 신입 직원 채용 시 한국어 가산점을 줘. 토픽 6급이면 하버드 MBA랑 동급으로 평가해. 골드만삭스가? 어쩔 수 없어. 작년에 우리가 놓친 딜만 해도 300억 달러야. 전부 한국계 자본이 관련된 건이었는데 한국어 구사 직원이 없어서 네트워킹 자체가 안 됐거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 홍콩 오피스의 모습이었는데 직원들이 단체로 수업을 듣고 있었죠. 매주 월수금 아침 7시 한국어 수업이야. 의무 참석. 안 하면 승진 불가야. 직원들 반발이 없어? 처음엔 있었지. 그런데 한국어 잘하는 직원들 보너스가 2배, 3배 뛰는 걸 보고는 다들 독하게 공부하더라. 마크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30년 예측이야. 한국어가 중국어, 영어와 함께 아시아 3대 비즈니스 언어가 돼. 아니, 어떤 면에선 영어를 제치고 2위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너무 과장된. 라이언,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지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30%가 한국계야. 구글, 애플, 메타에서 나온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세운 회사들이지. 그들이 쓰는 언어가 뭔 줄 알아? 영어와 한국어 혼용이야. 마크는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의 아시아 본부를 세운다는 거 알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어 공부 시작했대. 트위터에 한글로 트윗도 올리고. 그래도 영어는 이제 라틴어 신세야. 학술 논문이나 국제기구에선 쓰겠지만 진짜 비즈니스, 진짜 혁신은 한국어로 이뤄질 거야. 그때 레스토랑에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업가들 같았는데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들 봐. 대만 최고 부자 집안 자제들이야. 하버드, 스탠퍼드 나왔지만 지금은 모두 서울에서 스타트업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타이베이 와서 모임 갖는 거야.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충고하는데 지금이라도 한국어 시작해. 영어 교육 사업은 접고 늦기 전에 방향 전환해야 해. 하지만 내 경력? 그게 뭔 소용이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공룡도 한때는 지구의 지배자였어. 하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멸종했잖아. 마크는 계산을 하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싱가포르 지사도 한국어 교육 의무화 결정했어. 내 회사도 빨리 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레스토랑을 나와 홀로 남은 저는 타이베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가 제게는 전쟁터처럼 보였죠. 언어 전쟁, 문화 전쟁,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쟁. 그 전쟁에서 영어는 이미 패배했고 저는 패장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크가 보여준 보고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3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 없이 걷다가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춰섰죠. 케빈스 잉글리시 아카데미. 간판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유리문엔 폐업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에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밀어보니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지친 얼굴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전 교육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그는 케빈 리, 이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30년이에요. 제가 이 학원을 운영한 시간이. 대만 최초로 미국식 몰입 영어 교육을 도입했죠. 한때는 학생이 3,000명이 넘었어요. 케빈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500명이었어요. 부모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등록했죠. 그런데 한국어 때문인가요? 처음엔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K-팝 좋아하는 애들이 잠깐 관심 갖는 거라고. 하지만 6개월 만에 학생 절반이 떠났어요. 1년 만에 70%가 떠났고 올해는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12명. 3,000명 중에 12명만 남았어요. 그마저도 다음 달이면 다 떠날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영어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 한국어를 해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간다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는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는데 왜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녀요? 케빈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어 교재였죠. 6개월 전부터 저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56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힘들지 않으세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매일 5시간씩 공부하는데 겨우 한글 읽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하니까.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서울 한국어 아카데미 타이베이점 사업 계획서였죠. 한국 프랜차이즈 학원과 계약했어요.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 시작해요. 제가 보조 강사로 시작해서 3년 안에 정식 강사 자격 따는 게 목표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요? 30년 경력의 영어 교육 전문가가. 케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묻어 있었죠. 자존심이요? 그런 거 버린 지 오래예요. 작년에 아내가 떠났어요. 실패한 남편 못 보겠다고. 딸은 한국 회사 취업했는데 아빠 부끄럽다고 연락 끊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알아요? 제가 5년 전에 지은 J 캠퍼스예요. 영어 교육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쳤죠. 지금은 한국 기업이 샀어요. 한국어 콜센터로 쓴대요. 케빈은 일어서서 교실들을 보여줬습니다. 텅 빈 공간이 스산했죠. 이 교실에서 수천 명이 영어를 배웠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다 여기 출신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라는 줄 알아요? 케빈 선생님, 우리 애는 한국어 학원 보낼게요. 라고 해요. 마지막 교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벽에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제가 쓴 거예요. 한국어 단어 외우려고. 하루에 100개씩 외워요. 가나다 라마바사.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케빈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아세요? 아니요, 저도.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요.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들. 그는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영어 교재들이에요. 다 명품들이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출판사. 이제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추억이라도 간직하시라고. 이걸 왜 제게?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리고 조언 하나 할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국어 시작하세요. 저처럼 되기 전에. 케빈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열쇠를 건물주에게 반납해요. 30년 인생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56살 한국어 초보 강사의 시작. 학원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에 잉글리시라는 글자만 희미하게 보였죠. 마치 묘비명처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케빈이 준 상자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책의 무게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무게였죠. 새벽 4시 호텔 방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부정하지 않기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어 학원. 수십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초급 한국어 과정 56세 케빈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마치 저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 교육혁신상 수상자. 이 모든 타이틀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걸.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 변화하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용기를 갖는 것. 이름 라이언 탄. 나이 52. 한국어 레벨 완전 초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의 새로운 아침이었죠.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첸 회장의 집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 와달라는 것이었죠.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대만의 평범한 가족이 겪고 있는 변화를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첸 회장의 집은 타이베이 교회의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원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죠. 들어가 보니 3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한쪽에, 젊은 세대는 다른 쪽에 나뉘어 앉아 있었죠. 라이언 대표님, 제 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자녀들이죠. 82세의 첸 노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무슨 일이신지 첸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중국 고전을 연구한 학자세요. 논어, 맹자, 시경을 외우며 사셨죠.
그런데 손자들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고 있어요. 17살 손녀 위메이가 반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 문화는 인정 안 하세요? 한국 사극에도 충효 사상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 문화를 베낀 거야. 원조는 중국이라고. 원조가 뭐가 중요해요? 한국이 더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논어 읽는 장면 보셨어요? 대박이었다고요. 챗 노인이 지팡이를 두드렸습니다. 너가 뭘 알아? 5천년 역사를 5천년 전 얘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중국은 그냥 박물관에 넣어뒀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첸 회장의 부인이 중재했습니다. 다들 진정해요. 오늘은 화해하기로 했잖아요. 막내 손자 샤오밍이 태블릿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찾은 건데요. 화면에는 한국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교양 프로그램이었죠. 이 회에서 중국 고전 전문가가 나와요. 한국인 교수인데 논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챗 노인이 마지못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차츰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 사람, 논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 그것도 주의의 해석까지. 할아버지, 한국 학자들도 중국 고전 엄청 연구해요. 그리고 이걸 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죠. 위메이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옹고지신 있잖아요.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것. 한국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챗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래도 우리 정체성을 잃어선 안 돼. 할아버지,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예요. 중국 문화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아는 거죠.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때 첸 회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 드라마 봐요. 모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78세 할머니의 고백이었죠. 대장금 봤어요. 요리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전통 요리랑 비슷한데 더 정성스럽더라고요. 챗 노인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이산가족 이야기도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국共내전 때 헤어진 가족들 있잖아요. 갑자기 챗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아픔을 한국 사람들도 아는구나. 샤오밍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한국 사극 하나 봐요. 정도전이라고. 조선 건국 이야기예요. 유교 국가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유교 국가? 네. 주자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과정이요. 할아버지가 연구하신 그 사상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되는지 나와요. 챗 노인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국 사극이 시작되자 챗 노인도 차츰 빠져들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하는 말, 맹자의 왕도 정치 아닌가? 맞아요, 할아버지. 정도전이 맹자 인용하면서 개혁하는 거예요. 2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챗 노인이 한국어 대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 할아버지, 발음 좋으신데요?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분열됐던 가족이 하나가 되었죠. 첸 회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만의 현실이에요. 세대 갈등, 문화 갈등.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화해하고 융합하죠. 한국 문화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을 나서며 첸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어도 중요하고 중국어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한국어도 배워야겠어요. 손자들과 대화하려면.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이고 문화를 연결하는 끈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한국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타이베이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로. 호텔을 나와 24시간 운영한다는 한국어 학원을 찾았습니다. 새벽반이라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원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인데도 50명은 넘어 보였죠. 대부분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몇 시부터 기다리셨어요? 앞사람에게 물었더니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밤 12시부터요. 새벽반은 선착순 30명만 받거든요. 왜 굳이 새벽에? 출근 전에 공부하려고요. 저녁엔 야근하느라 시간이 없고 주말엔 가족과 보내야 하고 새벽만이 유일한 시간이에요. 3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겨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죠. 죄송합니다. 초급반은 3개월 대기예요. 지금 신청하시면
10월에나 시작할 수 있어요. 3개월이나요? 그나마 짧은 거예요. 강남 스타일 학원은 6개월 대기고요. 결국 저는 대기 명단 300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이언탄, 52세, 한국어 레벨 제로. 학원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뭔가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충격을 받았죠. 계산대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아,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아, 죄송해요. 요즘 한국 손님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대만 손님들도 한국어 연습한다고 일부러 한국어로 주문하시거든요. 음료수를 고르는데 한 초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한국어 공부하세요? 그러려고 하는데 꼬마는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이에요. 한국어 배운 지 1년 됐어요.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저보다 한국어를 잘했죠. 아저씨도 열심히 하세요. 한국어 재밌어요. 아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가 8살 아이에게 격려받는 상황이라니? 편의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죠. 한글 첫걸음 가나다라. 화면에 낯선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고, 노, 덜, 리. 따라 그려봤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이었죠. 기역, 니은, 디귿. 발음해봤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였죠.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한국어 공부하시는구나. 저도 6개월 됐어요. 노숙자분이. 노숙자요? 아니에요. 전 구글 엔지니어예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점심시간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는 너덜너덜한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공부해요. 출근 전 2시간, 점심 1시간, 퇴근 후 1시간, 주말엔 10시간씩. 왜 그렇게까지? 작년에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한국 프로젝트 팀장 자리였는데 한국어 못한다고 탈락했죠. 연봉 2배 차이였는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어 토플 만점, 중국어 원어민, 일본어 비즈니스 레벨. 그래도 한국어 앞에선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화이팅. 한국어로 한 격려였죠.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입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처럼 들렸죠. 다시 시도했습니다. 안, 영, 하, 세, 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때 문득 케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진화다. 맞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진화였죠.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싱가포르 에듀케이션 그룹 이사회 제목 긴급 제안 사업 방향 전환의 필요성.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대만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어 교육 시장은 붕괴했고 한국어가 새로운 권력 언어로 부상했습니다. 우리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3년 안에 파산할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1. 영어 교육 사업 단계적 축소 2. 한국어 교육 사업 즉시 착수 3. 한국 교육 기업과 전략적 제휴. 그리고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습니다. 6개월 안에 기초 회화, 1년 안에 비즈니스 레벨을 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어 앱을 켰죠. 가나다 라마바사. 새벽 6시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은 아팠고 목은 쉬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52세, 제로에서 시작하는 나이. 하지만 이제야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타이베이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놀라운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김성준 교수가 보낸 것이었죠. 마크 첸이 제 이메일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라이언 대표님, 당신이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첨부된 보고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류 사저명 언어, 제국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 헤게모니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우리 연구팀은 3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어 사용량은 매년 15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Z세대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2언어가 되었다. 구글 검색 트렌드를 보면 런 코리안이 런 잉글리시를 추월한 국가가 이미 23개국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파급력이다. 한국어 콘텐츠 시장 규모는 현재 기준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 발생적 현상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30년 장기 계획의 결과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2002년 월드컵과 붉은 악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2019년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2021년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신드롬.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소프트 파워 혁명이었다. 김 교수의 개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라이언 대표님, 제가 한국계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MIT에서 20년간 영어로만 강의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버드, 스탠퍼드, MIT 학생들이 한국어 강의를 요구했거든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요. 그들이 말하길, 교수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최신 논문들이 한국어로 먼저 나와요. 영어 번역을 기다리면 6개월은 늦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언적이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어는 국제 비즈니스의 핵심 언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다. 라운지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 누군가는 한국 유튜브, 누군가는 한국어 학습 앱. 옆자리에 앉은 중년 백인 남성이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말을 걸었죠. 한국어 공부하시나요? 네. 6개월 됐어요. 전 독일 폭스바겐 임원인데요. 현대자동차와 협업이 많아서요. 한국어 못하면 회의 때 소외돼요. 영어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끼리 한국어로 토론할 때가 진짜예요. 핵심 아이디어가 다 거기서 나와요. 영어로 통역해주는 건 껍데기뿐이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기내에 들어가니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승무원이 방송했습니다. 오늘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인기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1위 한국 영화 파묘, 2위 한국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3위 한국 예능 유퀴즈. 10위 안에 영어 콘텐츠는 단 2개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인도인 프로그래머가 말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도 한국어가 대세예요. 구글 내부 문서 중에 한국어로 먼저 작성되는 게 많아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워낙 핵심 포지션에 많아서요. 그럼 인도는? 인도 IT 업계도 비상이에요. 영어라는 무기가 무력화됐으니까. 지금 인도 공과대학들이 한국어 필수 과목 지정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회사로 직행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죠. 이사진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라이언, 자네 이메일 받았네. 그런데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저는 일주일간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MIT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최고령 이사인 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손녀도 한국어 배우고 있네. 7살인데 벌써 한글을 다 읽더군.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싶다고.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 주요 클라이언트인 DBS 은행도 한국어 구사 직원 특별 채용 시작했어요. 3시간의 경론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만장일치, 사업 전환 승인.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명함을 주문했습니다. 라이언 탄 한 싱가포르 교육협력 본부장 코리안 랭귀지 에듀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영어 타이틀 아래 한글도 넣었습니다. 라이언 탄 한국어 교육 전문가. 52세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저도 함께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어 교육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를 시작한 것이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전 세계에서 온 500명의 한국어 선생님 지망생들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라이언입니다. 6개월 전과 달리 제 한국어는 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5시간씩 공부한 결과였죠. 같은 반에는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 나사 엔지니어 출신 미국인 톰. 이제 우주 개발도 한국이 주도해요.
누리호 이후로 한국어가 우주 과학 언어가 됐죠. 일본 외무성 관료 사토상. 한일 관계의 미래는 한국어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한국을 동경해요. 브라질 대기업 상속녀 말야. 남미에도 한류 열풍이 불어요.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종종 홍대 카페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한국어 열풍을 공유하며 미래를 그렸죠. 10년 후엔 우리가 세계 교육을 주도할 거야. 영어 강사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겠지. 웃으며 한 농담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BTS의 RM이었죠. 여러분이 진짜 한류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전했지만 여러분은 언어와 문화를 전하고 계시니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RM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영혼을 전달하는 그릇이죠. 한국어에는 한과 정과 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에 전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오늘 깨달았다. 내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하나의 우주관이고 삶의 철학이다. 영어는 개인의 언어였다. 아이가 중심이었다. 한국어는 관계의 언어다. 우리가 중심이다. 21세기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경쟁이 아닌 공존, 개인이 아닌 공동체.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토픽 6급도 합격했죠.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한국어 교육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고 대기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죠. 대표님, 우리가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 1위 기업이 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어를 제3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교육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이언, 자네가 옳았네. 이제 싱가포르도 변해야 해. 한국어 공교육 도입을 위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전 국민 한국어 교육 프로젝트. 목표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 인구의 50%가 한국어를 구사하게 하는 것. 불가능해 보였지만 대만이 이미 증명했듯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의 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영어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래는 한국어에 있다는 것을. 통역 없이 진행된 1시간의 발표.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어 교육 전문가였던 당신이 완전히 입장을 바꾼 이유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세기입니다. 언어는 그 시대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요. 발표회가 끝난 후 케빈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라이언, 나도 해냈네. 한국어 강사 자격증 땄어. 내 학원도 대만 최고 한국어 학원이 됐고 56세에 시작했지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 케빈. 1년 전 무너져가던 영어 학원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저도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제 새로운 사무실에서 벽에는 한글로 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 아래 영어로 작게 덧붙였습니다. The future is written in Korean. 지금까지 싱가포르 교육 전문가 라이언 탄의 충격적인 각성과 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어의 시대는 정말 끝나가고 있을까요? 한국어가 정말 세계 언어의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도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K-팝을 흥얼거리고 있지 않나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어가, 그리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대적 전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